알록달록 동심을 유혹하는 장난감. 그 제조 현장은 어떤 모습일까요? 작업을 하다 보면은 안에 티도 생기고 티라든가 이런 걸 제거하는 게 제일 어렵죠. 빠르게 변화하는 유행에 맞춰 분주히 돌아가는 장난감 생산 라인. 한편 문구업계 최대 성수기인 새학기. 정밀 가공 기술이 집약된 샤프 펜슬 제조 공정. 0.1mm 그만큼의 기술력이 필요하는 거죠. 부품 생산부터 완제품 조립까지 국산의 명맥을 이어가는 작업자들. 노트를 만드는 제본 공장 역시 신학기 특수의 눈코 뜰 새가 없습니다. 날카롭죠. 조심해야 됩니다. 한 땀 한 땀 작업자의 손끝으로 지켜내는 국산 문구의 자존심. 그 뜨거운 현장 속으로 들어가 봅니다. 새 학기가 시작되는 이맘때가 되면 학용품 장만에 나선 학생과 학부모들로 문전성시를 이룬다는 서울의 한 문구점. 그 중에서도 학생들이 종류별로 가장 많이 구매하는 품목은 바로 필기구라는데요. 필통 속에 누구나 하나쯤은 가지고 있다는 이 샤프 펜슬의 경우 과연 어떻게 생산되고 있을까요? 수소문 끝에 찾아간 곳은 경기도 김포에 자리한 샤프 펜슬 공장. 부품 생산부터 완제품 조립까지 모두 한 곳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는 사실상 유일무이하게 남아있는 곳입니다. 수입산 저가 제품들의 공세에도 굳건히 국내 생산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는 이곳. 얼핏 보기만 해도 공정이 꽤나 복잡해 보입니다. 가공 공정 수는 15개 정도에서 20개 정도 들어가는 거죠. 가공수는요? 예. 앞에 신 하나 만드는데요. 그렇죠. 신 하나 연결 움직일 수 있는 통로 하나 만드는데. 일상에서 흔히 접하게 되는 샤프 펜슬 하나에도 복잡한 기술이 숨겨져 있습니다. 조립에 필요한 부품의 수만 무려 10개. 여기에 각각의 부속품을 가공하는 것까지 계산하면 완제품 하나를 만드는데 자그만치 40가지 이상의 공정이 필요하답니다. 특히 샤프심을 밀어내주는 앞부분에 정밀 기술이 집약되어 있다는군요. 그도 그럴 것이 한 뼘 남짓한 샤프 안에 밀리미터 단위의 초정밀 부품들을 전부 다 조립해 넣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먼저 샤프심이 지나는 연결 파이프부터 장치를 고정시키고 벌려주는 부품들까지 하나같이 일반 카메라 렌즈에는 잡히지도 않을 만큼 세밀하고 정교한 부품들인데요. 이렇게 각각의 부품들이 맡은 바 제 역할을 다 해야만 비로소 샤프 펜슬 하나의 메커니즘이 완성된답니다. 황동 교체. 이른 아침 일과를 시작하는 작업자들. 먼저 묵직해 보이는 철선을 가져와 기계 위로 올려주는데요. 이게 황동재료예요. 황동. 샤프 주재료가 황동인 거예요? 네, 황동이에요. 구리에 아연을 첨가한 황동 와이어는 가공성이 좋은 유연한 소재일 뿐만이 아니라 적당한 무게로 안정적인 필기감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샤프 펜슬 부품을 만드는 데 주된 재료로 사용된다고 합니다. 플라스틱으로 만든 저가의 수입 제품과 비교하면 훨씬 더 우수한 필기감을 자랑한다고 하는군요. 연결 파이프를 만들기 위한 1차 절단 과정에선 먼저 와이어를 1.93cm 길이로 잘라줍니다. 곁에 선 작업자가 규격에 맞게 잘렸는지 다시 한번 확인을 하는데요. 외경이 2.2가 나와요. 전부 다 외경도 깎고 드릴로 내경도 뚫고 그렇게 해서 심히 관통할 수 있는 도하다 움직일 수 있는 것을 가공하는 거예요. 지름 2.2mm에 불과한 와이어 사이로 샤프심이 관통할 수 있도록 만드는 작업.
말만 들어도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잘려진 황동 재료를 가지고 어디론가 이동하는 작업자. 커다란 기계 속으로 준비된 재료를 투입시켜주는군요. 라인 머신이라고 불리는 이 기계는 샤프 펜슬 부품을 가공하는 데 있어 가장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데요. 손톱보다도 작은 정교한 부품들을 여러 차례 깎고 다듬어주는 장비랍니다. 처음에 이제 재료가 투입이 되고 나서 외경을 먼저 가공합니다. 그 면을 평평하게 해서 일자로 만들어주고 드릴로 심히 도와서 움직일 수 있는 그 내경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워낙 작다 보니까 한 군종에는 끝나지 않고 매번에 나눠가지고 이 군종을 하나를 만듭니다. 가공 전후의 모습을 비교해보니 실로 감탄을 자아냅니다. 가느다란 황동에 자칫 구멍이라도 날까 무려 16단계에 걸쳐 조금씩 작업을 진행한다는 절삭 공정. 먼저 바깥쪽 표면부터 살며시 깎아준 다음 이번엔 드릴을 이용해서 4번에 걸쳐 내부 공간을 깎아 나갑니다. 그리고는 다시 한번 과정을 반복하며 표면을 다듬고 홈을 만들어주는 등 공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뭉툭했던 끝이 평평하게 다듬어지고 또다시 날렵하게 변모하기까지 참으로 많은 정성이 들어가는군요. 작업을 마치고 나온 부품들은 육안으로 먼저 살펴본 다음 측정기로 다시 한번 치수를 확인합니다. 1.2를 가공해서 1.94로 맞추는 거죠. 0. 몇 mm, 한 100분의 2, 3, 그 정도 오차도 거의 없는 게 가장 좋죠. 기름 가져와라! 잠시 후 외부 창고에서 기름을 가져오는 작업자. 곧바로 절삭기계 뒤편으로 가서 기름을 부어주는데요. 절삭류 부족해가지고 부은 겁니다. 절삭 가공할 때 그 열 식혀주고 그 드릴 날 보호해주는 겁니다. 금속을 정밀 가공하는 작업에서 없어서는 안 될 필수 요소라는 절삭류. 정제된 윤활유에 부식을 방지하는 첨가제가 더해진 합성유의 일종이랍니다. 그런데 절삭유를 보충한 후에도 자리를 떠나지 못하는 작업자. 대체 무슨 일일까요? 어디가 문제인 거예요, 지금? 삐지 부러져가지고 예. 교체를 해야 돼요. 황동을 깎아주던 드릴 가운데 하나가 부러져 버린 상황. 서둘러 새로운 날로 교체할 준비를 하는데요. 오래 써가지고 드릴이 마모돼가지고 부러졌습니다. 1mm요. 마치 바늘처럼 가늘고 뾰족한 샤프 펜슬용 드릴. 1.2mm짜리를 1mm짜리 드릴로 뚫는 거예요? 예예. 30만 개 자르죠. 30만 개요? 예예. 와, 1mm짜리 드릴이요? 예예. 샤프 종류에 따라 드릴의 굵기도 달라지는데 심지어 0.5mm짜리도 있다고 하는군요. 라인 하나에만 여러 대의 드릴이 있다 보니 2, 3일에 한 번씩은 이렇게 날을 갈아줘야 한답니다. 그 옛날 일일이 사람 손으로 부품을 깎던 시절에 비하면 훨씬 수월해졌다고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력을 필요로 하는 작업들은 여전히 많습니다. 기계를 멈춰 세운 김에 또 한 가지를 해야 하는 작업이 있다고 하는데요. 이게 쌓이면 기름이 나오는 그 공간이 막히기 때문에 바로 드릴로 깎아낸 황동 찌꺼기를 청소해주는 작업입니다. 좁은 기계 틈새 사이사이를 말끔하게 닦아내는 작업자. 잠시 후 절삭기를 다시 가동시켜 부품 생산에 박차를 가하는 작업자들. 그렇게 라인이 한 바퀴 돌고 나면 제품을 꺼내 다시 한번 확인을 거치게 된답니다. 제대로 잘 깎였는지 속속들이 들여다보기 위해서는
현미경까지 동원이 된다는군요. 0.6mm밖에 안 되기 때문에 잘 안 보이니까 현미경으로 자세히 보는 겁니다. 육안으로는 확인하기도 쉽지 않은 초정밀 샤프 펜슬 부품. 이런 부품들을 날마다 지켜봐야 하니 작업자들의 고충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기장이 2mm밖에 안 돼요. 그 2mm에 그 한 0.5 정도 홈이 있는지 또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자세히 봐야 돼서 눈이 많이 피곤하게 되는 거죠. 샤프 펜슬은 정밀 부품들이 한데 모인 메커니즘의 집약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노브를 한 번 누를 때마다 샤프심을 균일하게 배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선 모든 장치들이 유기적으로 작동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부품 가공이 끝난 늦은 오후. 이번엔 조립 공정을 이어가는데요. 부품을 체결해주는 기계예요. 예전같이 사람 손으로 하기에는 현실적으로는 좀 어렵고 또 현재적으로는 기계적으로 하는 것이 그 효율 면에서도 좋기 때문에 대부분 다 그렇게 조립을 하는 거죠. 이곳에선 생산한 부품들을 주로 큰 문구 회사에 납품하는 편이지만 주문에 따라선 직접 완제품으로까지 조립하기도 한답니다. 오늘은 판촉용 제품으로 주문받은 물량을 조립할 예정이라는군요. 먼저 각각의 부품들을 기계 속에 채워주면 원탁 모양의 조립기가 한 칸씩 이동하면서 부품들을 체결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샤프심을 잡아주는 메인 부품 위로 스프링과 심, 파이프까지 끼워주고 나면 얼추 샤프의 형태가 나오기 시작하는데요. 뒤를 이어 파이프 끝에 지우개를 끼워주고 그 위에 뚜껑 역할을 하는 노브까지 덮어주면 1차 조립 과정이 마무리된답니다. 날마다 이렇게 샤프를 만들며 40년을 한결같이 버텨온 대표 작업자. 옛날에는 그렇게 해도 원자재가 쌌고 인건비가 쌌고 국내에서 해도 좋은 제품 만들었기 때문에 했는데 지금은 거의 90%는 중국에서 그러지 우리가 10%를 움직이고 살아오는 건데 보면 희망적인 건 내가 하는 이유가 언젠가는 내가 이 시설을 해놔놓고 물건 나오고 물건 좋으면은 가져오지 않겠나. 이런 신념을 이제는 대를 이어 아들이 지켜나가고 있답니다. 샤프 제조 공정의 대미를 장식하는 건 역시나 작업자의 손입니다. 1차 조립으로 완성된 몸체를 케이스에 끼워 넣고 샤프 촉을 조립해 작업을 마무리 짓는데요. 하지만 이후에도 과정 하나가 더 남아있다는군요. 바로 검수 작업입니다. 최종적으로 이제 심이 나오는지 확인하는 거거든요. 삼사천기 하는 거죠. 샤프 하나가 소비자의 손에 닿기까지는 이렇게 많은 과정들이 필요한데요. 최종적으로 작업자의 손을 거쳐 검수를 마친 제품만이 비로소 출고될 자격을 얻습니다. 뒤를 이어 찾아간 곳은 경기도 고양시의 한 공장. 이곳은 샤프의 단짝 노트를 제본하는 곳입니다. 일반 공책부터 스케치북에 이르기까지 종이를 책으로 묶어내는 제본 과정에선 지금도 여전히 수작업에 의지하는 부분이 크다고 하는군요. 노트 업계는 성수기가 1월 달서부터 3월 초까지가 성수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계약을 앞두고 노트를 사는 시기이기 때문에 저희가 미리 만들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 가장 바쁜 시기죠. 5,000개에서 한 6,000개 정도 나오는 거죠. 주문량을 따라잡기 위해선 온종일 쉴 새 없이 작업을 이어나가야 하는 상황. 게다가 다품종 소량 생산 방식이 대세를 이루면서 작업할 용지를 수시로 바꿔주고 재단을 해야 하기 때문에 더욱더 분주할 수밖에 없답니다.
스티치노트 속지입니다. 스티치노트는 노트 가운데를 실로 꼬매서 쓰는 페이지 수가 비교적 적은 노트 제본에 사용되는 스티치 방식은 펼침성이 좋고 튼튼해서 인기가 많다는군요. 먼저 그림이 인쇄된 용지를 가져오는 작업자. 스티치노트 표지라서 이제 내지랑 표지랑 이제 하나하나씩 결합하는 작업을 여기서 하거든요. 노트 한 권 분량의 내지 사이사이에 표지를 한 장씩 끼워주는 합지 작업. 그런데 작업대가 조금 특이해 보입니다. 슈링기라서 한쪽 방향으로 이제 정렬을 시켜주는 기계. 다음 작업에 이제 재단해서 정확히 일정한 부분을 자를 수 있기 때문에 덕분에 가지런히 정렬된 노트 용지는 곧바로 옆쪽 절단기로 옮겨집니다. 속전속결, 지체 없이 이루어지는 재단 작업. 숙련된 대표 작업자가 도맡고 있지만 지켜보기만 해도 왠지 오금이 저립니다. 칼날이 굉장히 날카로워 보여요. 이거 조심하셔야겠어요. 요 높이서부터는 손이 들어가게 되면 센서가 작동해서 칼날이 내려오질 않게 되는 거죠. 근데 지금도 조심해야 됩니다. 정해진 규격대로 한 채의 오차도 없이 그야말로 단칼에 끝난 노트 재단 작업. 이어지는 공정은 2인 1조로 합을 맞춰 진행하는 바느질 작업입니다. 재봉틀 속도에 맞춰 끊임없이 줄줄이 노트를 넣어주는 작업자. 곁에선 다른 작업자는 밀물처럼 밀려오는 노트들을 가위로 한 권씩 잘라주는데요. 잠시 후 박음질이 끝난 노트에 뭔가를 발라주는 작업자. 이건 또 무슨 작업일까요? 이게 종이가 그냥 접으면 안 접히기 때문에 물을 살짝 줘갖고 그냥은 안 접혀요. 이게 빳빳해서. 그러니까 이렇게 가운데 실선을 따라 물을 발라주면 반으로 접을 때 훨씬 수월하게 접을 수가 있다는 얘긴데요. 이제 동선은 다음 공정으로 이어집니다. 여러 명의 작업자들이 동시에 투입되는 접지 작업인데요. 말 그대로 한 땀 한 땀 손으로 눌러가며 접어줘야만 한다는군요. (3,000개에서 4,000개) 접는데요. 많이 접으면 손이 많이 아파요. 이번엔 접지가 끝난 노트를 나무망치로 때려주는데요. 접으면서 약간 이렇게 틀어지는 거를 잡아주기 위해서 그렇게 반듯하게 작업을 마친 노트들은 작업장 한편에 차곡차곡 쌓아둡니다. 옆으로 그리고는 그 위로 묵직한 쇳덩이들을 올려놓습니다. 노트가 이제 뜨는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하루에서 이틀 정도 눌러주고 있어요. 작업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또 한 번 절단 작업을 거쳐야 한다는군요. 여기 노트를 보시면 이렇게 삐죽 튀어나온 부분이 소비자가 손을 다칠 수 있는 부분이라 라운딩을 쳐줍니다. 좋은 노트를 만들기 위해선 이렇게 작은 부분 하나까지도 완벽하게 마감 처리를 거쳐야 한답니다. 새학년 새학기, 아이들의 꿈이 아르새겨질 노트가 완성됐습니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중국 시장에 많이 잠식을 당해서 저희 업계가 굉장히 어려웠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중국도 인건비도 오르고 그러다 보니까는 국내로 다시 유턴하는 기업들이 생기더라고요. 지금은 저희가 굉장히 희망을 갖고 앞으로는 괜찮겠거니 하면서 희망차게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